하시고 또 매달 하는 그 세미나 토픽에 대해서 업데이트 날짜가 또 변경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소식 변경 소식을 듣고 싶어 하시면은 요거 꼭 써주셔서 가시기 전에 제출을 바라겠습니다. 저희들 그래요. 그러면 시작을 할 텐데 우선 순서대로 그 홈스쿨을 지금 하고 있는 학생 중에 한 학생을 우리가 초빙을 해서 간증 시간을 잠깐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홈스쿨 하는 학생 굉장히 궁금할 것 같아요, 그죠?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가 초빙을 했는데 우리 강의해 주신 두 분의 사실 큰 따님이십니다. 우리 은지 올라와서 간증을 좀 잠깐 전해주겠습니다. 한번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예, 간증을 듣는 동안 이 용지 하나씩 나눠드리겠습니다. 그걸 받고 계시다가 편하신 시간에 써서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소개? 그렇죠. 소개를 먼저 해야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할까요? 그래요. 그러면 간증 먼저 듣기 전에 사실 좀 여러 홈스쿨링 하시는 학생들이 와서 여러분들 자제들을 좀 봐주고 있습니다. 너무 기쁜 마음으로 봐주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도 있고 여러분들 생각에 홈스쿨링 하는 학생들의 모습은 어떤가 한번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소개하는 시간을 잠깐 간단하게 갖겠습니다. 우리 다들 이렇게 올라올래요? 예, 그래 박수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 강사님 소개시켜 주시죠. 예, 오늘 이렇게 모임이 있다고 해가지고요. 저희 홈스쿨 협회에서 또 우리 홈스쿨 하는 아이들을 했는데 두 가정의 아이입니다. 하나는 저희 아이들이고요. 첫째 은지 이번에 이제 석사 과정을 마쳤고요. 이제 둘째 은성이 석박사 통합 과정을 하고 있고 이제 막내 은하 고등학교 1학년 나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유학기 집사님이라고 저희 같이 사역 도와주시고 홈스쿨하는 첫째 딸 우리 혜진이 이번에 그 영문학과 다니고 있고 2학년이지? 3학년 미안. 3학년 우리 혜미 그다음에 피아노 전공하고 수원대학교 다니고 있고요. 혜주 이번에 고등학교 졸업하고요. 자 본인이 한마디씩 잠깐. 여기는 좀 이따 할 거니까 한마디. 자 자리를 바꿔요. 인사만 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은성이고요. 저는 지금도 약간 대학교 안에서도 약간 홈스쿨 같은 느낌이 나는 이유가 왜냐하면 이제 지도 교수님이 저 아버지시거든요. 그래서 뭐 홈스쿨 비슷하게 하지만 또 학교 반, 그러니까 홈스쿨 반 그런 느낌으로 지금도 대학원 다니고 있어요.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얘가 나 닮는다고 시험까지 길렀잖아요, 이렇게.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막내딸 김은아입니다. 저는 이제 고1 돼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언니 오빠가 다 학교 가고 이래서 집에 혼자 있어서 힘든 점도 있어서 이제 아빠 학교에 일주일에 3번 가가지고 운동도 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혜진이고요. 초등학교 11살, 초등학교 4학년부터 홈스쿨을 했고요. 지금은 현재 대학을 다니는 대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2살이고요. 지금 대학교 다니면서 생활하고 있고 어렸을 때 홈스쿨한 게 되게 많이 도움된 거를 학교 가서 점점 느끼고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혜주입니다. 저는 홈스쿨에서 제가 하고 싶은 거 찾아서 지금 알바하면서 준비하면서 내년에 대학 가려고 준비 중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이제 아이들을 봐주는 것 때문에 먼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인사 한번 하시죠. 차렷, 경례. 네, 너희들 가고. 자, 다음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지금 강사하고 계신 김남현 교수님과 김영희 사모님의 첫째 딸 김은지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간증을 하게 됐는데요. 간증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의 아버지, 이렇게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간증을 하게끔 세워주신 것도 주님이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 있어서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더욱더 주 뜻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방식대로 교육하고자 하는 이 많은 부모님들을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 안에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부모님과 자녀들이 되어 주님의 나라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해 주시옵고, 이 시간 제 입 또한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하고자 하는 말씀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한국 기독교 홈스쿨 1세대인 김은지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 현재는 이중 국적을 갖고 있으며 6살 때 한국에 와서 어린이집,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를 입학하여 2년 동안 다니다가 부모님께서 이제 홈스쿨을 결정하셔서 1999년 12월부터 홈스쿨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교육을 목적으로 홈스쿨을 시작을 하였는데, 홈스쿨을 당시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이제 주변에서 도움을 받을 수도 없었고 누군가에게 물어볼 수도 없는 그런 환경에서 저는 홈스쿨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로 키우시겠다고 부모님께서 선택을 해서 홈스쿨을 하게 됐는데요. 그나마 학교를 안 다니는 모임이 이제 비기독교적 홈스쿨 모임이라고 해서 민들레가 있었어요. 그래서 민들레 모임을 나가서 부모님께서 참석을 하셨는데 비기독교적이다 보니까 처음부터 방향과 목적이 달라서 부모님께서 굉장히 실망을 하시고, 저거는 저희와 다르다라는 말씀으로 기독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홈스쿨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방향을 가지고 조금 더 찾아보게 되셨어요. 그래서 별도로 크리스천 홈스쿨을 모임을 구성하셨는데, 아쉽게도 그때 홈스쿨 하시는 가정이 없어서 저는 친구도 없이 이제 처음에 홈스쿨 모임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다행히 정말 아버지께서 미국에 안식년 그런 가실 기회가 생겨서 그때 미국을 가서 홈스쿨을 하는 가정과 이제 홈스쿨을 하고 계신 저희 큰 이모 덕에게 도움을 받고 방향을 더욱더 받아서 이런 식으로 기독교 홈스쿨을 하면 되겠구나, 이런 방법들을 많이 배우고 습득하게 되어서 저는 이렇게 남들과 틀린 교육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교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은혜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검정고시를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독학사 학점은행을 통하여 영문학과를 졸업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저희 아버지가 교수님으로 계신 광운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초등 영어교육 석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중국 연변의 교사 선교사로 나갈 준비 중입니다. 현재 이렇게 제가 이렇게 주님 앞에 쓰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게 되는 데까지는 정말 많은 순환과 고통이 있었는데요. 저희는 4남매 중 제가 장녀입니다. 근데 2014년 새벽에 이제 8살을 앞둔 여동생의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저희는 이제 지금 현재 3남매가 됐습니다. 저는 그때 14살 나이로 가장 예민한 사춘기 나이였는데 생각지도 못한 일을 당하였고, 또 저랑 같이 자고 있었던 그런 환경에서 굉장히 심한 상처와 그런 상황이 저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사실 한동안은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 홈스쿨을 어떻게 하는지조차도 저는 아직도 기억이 잘 안 날 정도로 그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때 그런 이제 우울증과 사춘기가 겹쳐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도졌는데요. 사실 제 여동생은 그 누구보다도 굉장히 천사 같은 아이였습니다. 너무나 밝고 너무나 긍정적이었으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어린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반면에 저는 조금 더 불평이 많았고 부정적이었으며 동생과 이제 비교를 하다 보니까 제가 하나님께도 원망까지 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동생이 이제 천국을 가서 너무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착한 아이를 데려가서 모두 힘들게 하냐, 저는 차라리 못난 저를 데려가지 그러시지 않느냐까지 하며 저는 이제 그런 우울증 증세도 굉장히 악화되었습니다. 또한 그때 잘못된 생각이 들어와 저는 한 번 사는 인생, 죄는 최대한 안 짓되
내가 원하는 대로도 살아보자 라는 그런 위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여동생이 한나라로 간 지 10년째 상처에 매여 살았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저는 부모님이 하시는 홈스쿨을 같이 하면서 그나마 안정적이었고 그나마 세상에 덜 노출되는 환경으로 안전하게 키워졌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항상 공부보다 성경이 먼저다. 큐티와 성경 쓰기 그리고 성경 공부, 암송 등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꼭 하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공부 외에 음악과 체육처럼 이제 정말 그런 걸 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공해 주셨는데요. 공부는 못해도 되는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올바른 성품을 가지고 서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부모님께서 강조하심으로 순종을 제일 먼저 그리고 온순하고 인내하는 그런 하나님의 9가지 열매의 성품을 더욱더 가질 수 있도록 저희를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이론 공부도 중요하지만 책에서 배울 수 없는 다른 공부도 더 중요하시다면서 자연에 나가서 보고 만지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밭도 가꿔보고 풀도 뽑고 산토끼가 저희 마당에 들어오면 쫓아도 가보고 꽃과 나무들 관찰도 하고 개를 키우며 훈련하며 분양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보통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힘든 과정이라죠. 저는 몇십 센치 눈이 오면 그 시골에서 밖을 나가기 위해 그 찾기를 눈을 다 파서 치우기도 해봤고 이제 저희 집이 마당에 풀 날까봐 자갈도 몇십 번 이제 날라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 운동을 좋아하시고 강조하신 할아버지를 따라 야행성이라 힘든데도 불구하고 새벽 일찍 해도 뜨기 전에 할아버지랑 아침 운동도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런 계기로 할아버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저는 중요한 인생 공부도 덕분에 많이 배웠고 할아버지와 같이 시간을 더 보낼 수 있어서 저는 좋은 기억이 남습니다. 또한 저희 집안은 어렸을 때부터 용돈을 한 번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청소를 하거나 자기 해야 될 일 외에 추가적인 일을 했을 때 이제 용돈을 주셨고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영어 과외로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쯤 이제 핸드폰이 생겼는데 그 핸드폰 요금도 오로지 제 돈으로 지금까지도 계속 유지해서 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굉장히 불평을 많이 했어요. 많은 아이들은 너무나도 편하게 용돈을 받고 너무나도 편하게 핸드폰을 부모님이 내주시는 돈으로 사용하는데 나는 왜 학교도 안 다니는데 저런 것도 해야 되고 돈도 내가 알아서 벌어야 되고 왜 내가 다 직접 내야 되냐 그런 식으로 굉장히 불편한 게 많았습니다. 또한 이렇게 자라나면서 제 입장에서는 많은 타이틀이 있었는데요. 김남영 교수님 딸, 김남영 목사님 딸, 홈스쿨 협회 대표 딸이라는 그런 타이틀이 저에게 상처와 힘듦과 부담을 많이 안아주셨습니다. 이 또한 근데 하나님께서 넘어설 수 있도록 저에게 도움을 주신 거는 홈스쿨을 통하여 받은 그 성품 교육으로 그리고 부모님께서 저희를 가르치실 때 항상 하셨던 얘기가 우리도 완벽하지 않다. 우리를 믿고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면 너가 그 상처를 받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더 품고 더욱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셔서 그런 환경에도 주님 안에서 정말 잘 자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도 지극정성이신 부모님의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저는 20대에 성인이 되었을 때 남들처럼 방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0대가 되었을 때 주변 사람들보다 고등학교 때부터 과외를 했기 때문에 돈도 잘 벌었고 이제 그럼으로 인해 쇼핑도 굉장히 즐겨 했습니다. 그리고 외모에도 상당히 많이 투자를 했으며 세상 친구들도 사귀며 세상의 넓은 길로 발도 디뎌봤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나님과 멀어져 갔습니다. 부모님도 저를 다시 돌이키려고 노력도 많이 하시고 그랬지만 저는 부모님이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세상적으로 넓은 길로 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부모님이 손을 놓으시고 우리가 너를 내려놨다. 기도로만 돌릴 수 있도록 우린 기도만 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부분에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이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방황을 하는 중에도 저는 홈스쿨 가정으로서 교회와 홈스쿨 모임에는 꾸준히 계속 참석을 했으며
많은 이제 홈스쿨러들의 서포트와 그리고 부모님을 서포트하는 데는 그래도 끊임없이 계속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놀게 되면서 세상으로 나가게 되면서 드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 쳐서 돌아오게 한다라는 걱정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경우에 대하여 여러 번 부모님을 통해 들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저를 치실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기억해보면 저는 간혹 기도를 하나님 만약에 저를 치시게 되신다면 치시기 전에 경고해 주세요. 제가 돌아올게요. 무조건 먼저 경고를 해주시면 제가 돌아올 테니까 치지 말아주세요 먼저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세상이 재미있어서 그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또한 저는 특히 다방면으로 평균 이상으로 잘 나갔기 때문에 돌아오기가 힘들었습니다. 20대 초반치고 돈도 잘 벌었고 놀러 다님에도 불구하고 대학 성적이 4.5 만점에 4.16 A 이상으로 나왔고 남녀 위아래 할 것 없이 인기도 많았으며 운동으로 해서 몸매도 괜찮았고 엄청난 미인은 아니지만 얼굴도 괜찮고 그래서 어디를 가나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 살기 괜찮다. 이 세상 살기 정말 편하구나 라는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저는 마음이 텅 빈 걸 깨달았습니다. 모든 걸 갖추고 완벽해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저를 부러워하였지만 마음이 빈 걸 알았는데 사실 마음이라기보다는 제 영이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 왜 나는 지금 이게 바닥을 치고 있는 걸까? 이 많은 걸 누리고 있는데 왜 나는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건 아닌데 이렇게 사는 거 아닌데 하다가 어느 순간 이게 경고인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경고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곧 치실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경고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걸 이제 다 끊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다시 어떻게 해야지 될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갈등 중에 저는 2014년 이모 할머니와 함께 기도원에 가게 되었는데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다시 큰 사랑을 한 번 더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그걸 경험하고 돌아서니까 그때는 제 힘으로 그 전까지 자꾸 돌아오려던 그게 아닌 하나님께서 돌아주시니까 저도 알아서 편하게 스스로 그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께 돌아설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실현회에 가면 마지막 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은 앞으로 나오세요 라는 하는 시간이 있으면 매년 또는 1년에 2번 그 자리에 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 앞으로 제가 돌아서려니까 안 되던 부분을 하나님께서 돌아섰을 때 저는 더욱더 확실히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성령님을 체험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제가 더욱더 하나님한테 갈급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그 기본적인 기초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다 어렸을 때 홈스쿨로 배웠던 것과 그런 신앙생활이었습니다. 다시 돌아오게 되니 제가 보니 그래도 신앙의 기초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 모든 게 저의 계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단이 생각보다 많이 제 안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들보다 신앙이 없어서 주님께 돌아온 사람들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주님의 방향을 찾고 영이 성장하여 주님이 원하는 사명을 받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대학원을 졸업한 저는 생활비 조금만 받고 무월급으로 이제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이제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전혀 힘들거나 무거운 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책임져 주실 거라고 저한테 확신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제가 홈스쿨을 받지 못했다면 기초적인 교육이 어렸을 때부터 없어서 오히려 더 그런 방황하는 중간에 갈등이 더 심했을 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신앙이 기본이 돼 있지 않아 그 계단이 없어 주님께 돌아오는 그 길이 힘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순종할 그 계기도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이렇게 제가 홈스쿨을 함으로써 저는 정말 부모님께 감사한 부분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많은 부분
부모님들이 홈스쿨을 몰라서 못하고 또는 힘들어 보여서 안 하고 하다가도 혹시 이게 우리 아이에게 안 좋은 게 아닌가 싶어서 관두시는 부모님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저를 이렇게 하나님 자녀로 키워주시려고 노력하시고 기도하신 부모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려고 본인들만이 노력하신 게 아니고 저희 또한 그 길로 인도해 주시려고 자꾸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저희가 이제 부모님을 통하여 많이 보고 그것을 배우고 같이 나갈 수 있게 되어 정말 저는 감사합니다. 또한 부모님을 통해 이런 홈스쿨 교육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도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유, 저도 마음이 그냥 힘드네요. 오늘도 저렇게 커가지고 이렇게 간증도 하고 또 그 가운데 뜨끔한 것도 많고요. 제가 제가 저렇게 아름답게 표현했네. 이 아빠의 잘못을 너무 감사하죠. 예.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진짜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고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항상 자녀들 통해서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똑같은 말이지만 날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도록 그게 저희들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을 보내는 것이 온전하게 보낼 수 있는 것이 우리 홈스쿨이고 홈스쿨을 안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렇죠? 어떤 거 홈스쿨이 하나의 툴이 될 수 있지만 목적은 확실한 겁니다. 똑같습니다. 학교를 보내든. 근데 단지 너무나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우리나라가 힘들기 때문에 이제는 그래서 홈스쿨을 선택하고 판단했는데 지금도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 강의 제가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그 홈스쿨을 어떻게 참 어렵죠.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우리 와이프가 먼저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저희도 했습니다. 힘들고 여러분들은 조금 더 시키셨으면 좋다 생각을 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스포츠계에서 가장 그 영향력을 많이 미치고 발전시키는 성씨는 박씨다 그랬어요. 박씨, 김씨가 아닌 박씨가 우리나라 스포츠계를 아주 액티브하게 처음에 발전시켰습니다. 누가 있죠? 골프하면은 박세리. 처음에 여러분 박세리가 골프 치러 갈 때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한국에서 무슨 골프냐. 미국 사람은요 한국 사람 바라볼 때 어떻게 보는 줄 아세요? 방글라데시랑 비슷하게 바라봐요. 아까 제 딸이 미국에 연구원으로 가 있는데 물어봐요. 너 아이스크림 먹어봤냐? 그 사람들 몰라요. 그 사람은 노스 코리아나 사우스 코리아나 관심이 없어요. 미국에 가보시면 그럴 거예요. 그렇죠? 진짜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박세리가 어쨌든 한국에서 LPGA에서 우승을 했어요. 미국 사람이 놀라겠죠. 아니 저렇게 못 사는 나라에서 골프를 친단 말이야. 대단한 겁니다. 제가 또 한 개 물어보겠습니다. 역시 저는 자꾸 내려가야 돼. 이게 적성에 안 맞는 것 같아. 제가 그래서 항상 말하지만 저는 목회는 못합니다. 부흥 강사는 모르겠는데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안 물어보신 분, 어떤 분 나한테 절대 물어보지 말라는데 우리 여기 어디 오신 분, 우리나라 골프장 개수랑 일본 골프장 개수가 몇 개나 될 줄 아세요? 골프장의 개수 박세리를 얘기했으니까 골프 혹시 치시나요? 할 줄은 아셔야 되는데 안 쳐도. 예, 우리나라 개수랑 일본의 골프장 개수 잘 모르시죠? 우리나라가 아세요? 한 150개 됩니다. 150개 골프장이. 그 다음에 일본은 거기에 10배입니다. 1500개. 그러면 거기에 또 10배가 어디죠? 미국입니다. 벌써 이제 빨리 하시네. 10배, 10배, 10배예요. 굉장하죠? 제 취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이스하키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아이스하키장이 몇 개입니까? 링크장, 실내 링크장. 네? 2개요?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 1개였어요. 동대문 스케이트장. 아니 우리나라 좀 있으면 동계올림픽 하는데 링크장 2개 있으면 어떻게 해요? 국제 규격을 갖고 있는 게 한 60개 돼요. 60개. 우리나라가요. 또 국제 규격이 아닌 조그만 것도 한 20개 돼요. 하다못해 광운대학도 국제 규모의 링크장을 갖고 있고요.
고려대학도 갖고 있어요. 대학교에는 2군데 갖고 있습니다. 다시 또 말할게요. 일본은 몇 개요? 10개요? 10배. 10배 더 돼요. 거기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동계올림픽을 2번이나 치렀던 나라입니다. 이거 딴 얘기인데 이거 해도 되나 모르겠다. 우리 한국 사람만 무시하는 거 3가지가 있어. 3가지. 첫 번째, 우리 한국이 이렇게 잘 사는 거 몰라요. 한국 사람만 모른대요. 네팔 가니까 그래. 한국 사람은 잘 사는 거 모른대. 자, 두 번째. 먼저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만 일본을 무시해. 전 세계적으로 한국, 일본을 웃어. 일본 우습게 봐 우리는. 미국 가잖아요. 일본 엄청나게 높게 봐요. 한국 아까 말했잖아요. 방글라데시야. 세 번째, 우리나라 사람만 폭탄이 날라와도 놀라지 않아요. 폭탄이 뭐 날라와도 지들이 해봤자 뭐 얼마나 오겠어. 근데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요. 외국 사람들은 달라요. 하다못해 동계올림픽 이번에 하잖아요. 미국의 세계적인 선수들이 안 올라 그래. 전쟁 날까 봐. 재밌어요. 가족이 다 오거든요. 그 사람들은. 안 올라고 그래. 우리 생각은 어때요? 뭐 폭탄 정도 저 정도 폭탄이야. 뭐 다른 얘기지만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나라 분들이 아까 빨리빨리 발전되고 빨리 홈스쿨도 제가 보기엔 그래요. 당장은 모르지만 빨리 될 거라 믿어요. 처음에 박세리가 미국 갔어요. 사람들이 제가 뭐 하겠냐. 근데 우승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놀랬죠. 만약에 북한 선수가 한 것처럼 미국 사람도 헷갈렸어. 또 몰라. 나보고 맨날 그래. 너 북한이냐 남한이냐. 미국 애들은 그래요. 자, 박세리가 우승한 덕분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 다음 선수가 누구죠? 누가 갔어요? 혹시 아세요? 땅콩. 김미연. 김미연이 갔잖아요. 김미연이 어떻게 그럼 가서 우승했어요? 안 했어요? 우승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김미연. 했어요. 우승. 많이는 안 했지만. 김미연도 몇 번 우승했어요. 자, 김미연이 무슨 생각하죠? 이 박세리 쟤랑 나랑 국내 대회에서 너가 1등하면 내가 2등하고 내가 1등하면 너가 2등하는데 쟤는 가서 되네? 나도 되겠지. 갔잖아요. 됐잖아요. 박씨가 우리나라 LPGA를 처음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박세리 키드, 박세리 아이들 해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하고 있잖아요. 1등에서부터 10등 보면 한국 애들이 한 5명 들어가 있잖아요. 교포까지 포함되면 7명. 엄청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야구 누가 있죠? 박찬호, 김찬호가 아니야. 박찬호잖아요. 제가 뉴욕 주립대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박찬호를 만났어요. 그때는 선수가 아니었고 뭐로 왔냐면 대학교 선수로 온 거예요. 유니버시티 시합으로 온 거야. 근데도 미국에서 난리가 났어. 쟤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뉴욕 주립대에 제가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그 친구가 와가지고 야구를 던지는데 사람들이 막 온 거예요. 유명해진 거예요. 그때서부터 박찬호는. 그 친구는 국내에 안 뛰었잖아요. 바로 미국 가서 2부 있다가 1부 됐죠. 박찬호 이후로부터 계속 야구가 많이 하게 되죠. 두 박씨가 아주 막 대단했습니다. 최근에 김 씨가 열심히 하고 도와주고 있잖아요. 김연아. 대단한 거죠. 김연아도. 김연아 덕분에 링크장에 피겨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홈스쿨로 자녀들이 아직은 열매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 아이들이 신앙적으로나 물론 아까 두 가지 예는 세상적인 예지만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들이 올바로 나갈 때 여러분들이 결정을 할 겁니다. 그렇죠? 지금 모델이 없으니까 설마. 그리고 대학교에서도 지금 홈스쿨 아이들을 안 데리고 오잖아요. 미국에서는 지금 엄청나게 홈스쿨 아이들 데리고 오고 싶어 해요. 그런 사례가 많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학생을 뽑았으니까. 자, 그럼 봅시다. 그러면 홈스쿨 근데 참 시작할 때 겁나잖아요. 두렵죠? 혹시 죄송하지만 결혼하신 거예요? 워낙 젊어 보이셨는데 하고 자녀가 있으세요? 3명이나 있으세요. 홈스쿨 하고 계세요? 몇 년째 하고 계세요? 7살 첫째. 7년 된 거예요. 두려워서 못 보냈어요. 이 홈스쿨이 뭐가 있냐면요. 학교를 보내기까지는 준회원. 학교를 보내면 정회원. 농담인데요. 왜 이렇게 했냐면 학교 보내기 전까지는 정부가 간섭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엄마 아빠가 원래 좀 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학교 딱 들어 입학 통지서 날라오죠. 그다음에 학업 전개하니까 이 정회원이라고 그래요. 정회원. 여기 준회원. 어쨌든 지금은 정회원, 준회원 관계없이 두려움이 항상 있어요.
점점 올라갈수록. 그렇죠? 근데 뭐 우리는 성서적으로 말할 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식으로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을까? 그렇죠? 계속 살아가야 되니까 홈스쿨 하면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이건 어떤 두려움이에요? 학문적인 두려움입니까? 아, 학교를 가야 되니까. 왜냐하면 통지서 날라오니까. 그럼 걱정이 되는 거죠. 예. 근데 이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건 다 우리 와이프가 저런 거는 어렵고 힘든 거는 저는 책임만 지고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근데 구체적인 서류 내는 건 와이프가 내고 제가 싸울 일은 제가 대신 가서 싸우고 학교랑 그러면 됩니다. 구체적인 거. 근데 진짜 중요한 게 아빠가 중요하거든요. 아빠가 그냥 엄마가 학교 가는 거랑 아빠가 딱 가서 난 몰라 아무것도 여보 갖고 와봐 내봐 일단. 그럼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홈스쿨 할 때 하나님 우선 전 생각해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가 확신이 있으면 돼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상적인 두려움은 신앙이 좋으신 분들은 선교사님들은 뭐 까짓 거 신경 안 써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전 그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원하지 않는 것인가? 그거 걱정이 제일 힘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와이프 보고 처음에 95년서부터 설득했는데 아무리 봐도 원하는 것 같아 저는. 이 사람은 두렵죠 계속. 저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건 뭐 최소한 공부는 못해 좋다. 그러나 애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것 같다. 나처럼 방황하지는 않겠다.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방황하지는 않겠다. 근데 세 번째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과연 내가 자녀를 가르칠 만한 자격이 있을까? 걱정도 되잖아요. 워낙 복잡한데. 세 번째가 어렵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갈수록 점점 어렵죠.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근데 미국 홈스쿨로는 간단하더라고요. 너가 그냥 읽고 쓰면 끝나는 거래요. 그 다음부터 알아서 하면 된대. 거기는 우리보다 잘 돼 있어요. 이분이 이제 제 아내가 컬리큘럼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정말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아쉬운 거예요. 빠른 시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했죠. 건물 얼마나 좋아요. 시설 얼마나 좋아요. 근데 뭐가 없냐면 컨텐츠가 없어요. 주일학교를 위한 교재 잠깐만 있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교재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과학을 가르칠 때 창조론에 대한 교재가 있습니까? 창조과학협회에서 간단한 이야기만 나오고 실제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서 창조론을 넣어가지고 모든 과학기술을 풀어가는 교재가 없습니다. 아쉽게도. 국어 없고요. 미국은 잘 돼 있어요. 근데 컬리큘럼에 대해서 간단히 오늘 자세한 소개는 못하겠지만 너무 부러워. 그러니까 엄마 말이 간단해. 아까 초등학교만 마치면 그냥 이 프로그램을 따라가면 돼요. 그냥 거기서 하는 프로그램 내면은 그냥 거기서 체크해주고 엄마는 같이 신앙생활하고 지켜주면 주면 돼. 한국은 없어요. 참 그게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그 사람들은 가르치는 게 좀 쉬워요. 우리는 어려워요. 그런 문제가 이제 저의 요소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자, 준비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마 저희도 3년간 기다리면서 준비했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만들 수 있는 환경, 여건, 그렇죠? 우선 인도하심이 요청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와이프는 나보다 더 심해. 홈스쿨링 그것도 콜링이 있어야 한다. 선교사 콜링이 있어야 돼. 그처럼 어려워. 자기 걸 내려놔야 되니까. 선교사 콜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홈스쿨의 또 그 두 번째는 뭐냐? 종류를 결정해야 되겠죠. 물론 복합적인 것도 돼요. 여러 가지 어떤 종류로 할 것인가, 나는 어떤 홈스쿨러 종류 그런 걸 생각할 때 구체적으로 컬리큘럼 뒤에 나오겠지만, 그다음에 세 번째는 컬리큘럼. 어떤 컬리큘럼이 가장 적합한가, 그게 필요합니다. 미국은 굉장히 쉬워요. 잘 돼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선택하면 할 수 있는 게 많죠. 한국은 쉽지가 않더라고요. 더 어려운 건 뭐냐면 미국은 교재 자체가 아주 신앙적인 백그라운드로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한국은 만약에 대부분 하게 되는 홈스쿨러들은 EBS 교육을 씁니다. EBS. 그건 뭐 홈스쿨이든 일반 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인데 정말 잘 돼 있어요. 가격도 싸고. 단지 모든 교재 가운데 뭐가 안 들어가 있죠? 기독교적인 내용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같이 하면서 같이 그런 부분을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따로 성경 공부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미국의 교재의 장점은 성경을 위한 교재가 따로 있지만 모든 컬리큘럼 안에 신앙적인 게 깔려 있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그게 제일 부러운 거예요.
우리나라 교단 재정도 있고 돈도 많고 많은데 제발 그런 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처음 시작할 때 교단을 만나 그 얘기했습니다. 제발 그런 교재를 좀 만들어 놓으려고. 지금 미국에 얼마나 많은 출판사가 많은데요. 우리나라 교인 숫자가 적은 거 아니죠. 근데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더라고요. 아쉽게도. 그만큼 아직은 한국이 안 됐죠. 아쉽게도. 근데 그런 거 볼 때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럴 거예요. 미국 분들 이렇게 신앙이 열심히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진짜 열심히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미국은 종교적인 자유 때문에 간 나라예요. 나라도 버리고 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학교가 기독교적인 교육을 안 했다. 그럼 뭐 하면 돼요? 학교도 버리면 되는 거예요. 학교를 버렸어요, 사람들은. 버리고 학교를 차린 거예요, 자기들이. 대안학교를 차리든 홈스쿨을 차리든 처치스쿨을 차리든 다양한 모델을 과감하게 차렸어요. 여러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요? 우리 버려야 돼요. 지금 그렇지 않으면 저희도 한계에 올 거예요. 지금 오고 있어요, 지금. 아주 무섭게 오고 있죠. 자, 어쨌든 그 다음에는 이제 컬리큐럼이 참 어려운데 그런 다음에는 과목 또는 주제를 결정하고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야 돼요. 시스템이란 거는 어떻습니까?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제가 88년도 미국 갔더니요. 정육점에 이렇게 얘기는 제가 항상 하는 정육점에 갔더니 사람들이 다 바닥에 그 정육점 가면 저거 뭐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도 말 안 해. 다 그냥 앉아 있는 거야. 쭉 옆에서 나는 뭣도 모르고 가서 please excuse me 하고 이렇게 또 돌라 그랬더니 나보고 손가락 이렇게 말도 안 해. 미국 사람들 불친절해. 내가 방글라데시로 보였는 것 같아. 손가락을 저렇게 가리더라고요. 그게 뭐냐니까 이렇게 똘똘똘똘 말라 있는 번호표가 있어. 번호표. 기계적인 거.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다 번호표 하나씩 들고 있는 거예요. 나도 그거 딱 띄고 이렇게 앉아 있었더니 거기 정육점 하는 아저씨가 조그만 칠판에다가 번호를 써. 5번 들고 다녀. 딸랑딸랑딸랑. 그러면 5번이 나와가지고 이제 말을 해. 그럼 적어주세요. 그게 뭐죠? 어떤 시스템이죠. 우리나라 은행 가시면 여러분 제일 먼저 뭐부터 합니까? 번호표 뽑죠. 20년 전에 번호표 뽑았어요? 안 뽑았잖아요. 아줌마들 먼저 막 아저씨들 막 밀려. 번호표 안 뽑았잖아요. 지금은 사람들이 번호표 뽑으면서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그게 뭐죠? 시스템이거든요. 홈스쿨하는 엄마들 바쁘잖아. 밥도 해야지, 설거지도 해야지, 애도 봐야지. 시스템이 있어야 돼. 있어요, 없어요? 만들어야 돼요. 자기 집에 맞게. 정답입니다. 자기 집 시스템 혹시 잘 갖고 있습니까? 우리 집 시스템 무슨 시스템이 있다? 홈스쿨러들 중에. 저는 옛날에 저희 시스템은 성경 말씀을 안 해오면 아침을 못 먹어요. 굉장히 간단해요. 성경 공부 매일같이 외국할 필요도 없어. 성경 말씀 안 외워? 그럼 아침 굶어. 또 안 외워? 그럼 점심 굶어. 나 두 끼만 굶으면 외워 안 외워요? 외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시스템을 너무 오버하게 주면 안 돼. 한 5절 주고 외우라면 못 외우죠. 맨날 굶어야 돼. 내가 굶는 게 낫지. 5절을 어떻게 맨날 해? 애들마다 달라요. 애들은 반절, 더 어리면 4분의 1절, 단어 2개. 시작이 그거예요. 단어 2개. God created. 오케이, 아침 먹어. 조금 지나면 어때요? 점점 올리면 돼요. 우리 아들이 여기 있나? 우리 아들이 버티다가 우리 남자애가 좀 이렇게 고집이 세요, 그렇죠? 버티다가 아침 굶고 점심 굶고 딱 굶고 나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전날 미리 외우더라고. 그러니까 아침 굶고 점심 굶는데 지가 아무 생각해도 내가 머리가 안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야. 잘 안 돌아가네. 그러면 그 전날 막 달달달달 외워. 그리고 아침에 몇 번 읽고 그냥 통과.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아이들이 똑똑해요. 그런 시스템 간단하죠? 그럼 엄마가 맨날 성경책 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밥 먹기 전에 암성하고 통과된 놈만 먹는 거야. 왜 그런 말 하냐면요. 학교는 뭐가 있습니까?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홈스쿨 하는 사람들은 시스템을 안 갖고 있으냐? 그냥 무대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선배들이 경험해 본 걸 받아서 여러분들에 맞게 하면 더 훨씬 낫죠.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잘 선배들 만나서 어떤 걸 준비할 것이 홈스쿨 하게 될 때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없으면 개발하시면 돼요. 근데 절대로 아이들한테 무리를 하면 안 돼.
아이들한테 약속하면 돼. 너가 약속한 거다. 하루에 뭐 단어 2개, 단어 3개. 뭔가 시스템을 하셔야 돼요. 또 한 개 시스템은 저희들은 뭐 하냐면 쓰레기통 버리는 거. 우리 쓰레기통 엄마가 안 버려요. 아이들이 많았으면 엄마 아빠는 어떻게 산다고요? 홈스쿨 잘하면 여왕처럼 살고 아이들은 다 하인처럼, 아빠는 왕처럼.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미국 애들은 홈스쿨로 7명, 8명씩 놓더라고. 엄마는 아무것도 안 해. 지시만 해. 딱 그러면 애가 알아서 청소. 딱 하면 알아서 잘라갖고 와. 저는 너무 놀라운 게 7살짜리가 수박을 잘라갖고 오는 거야, 남자애가. 우리 생각은 저거 아동 학대 아닌가. 그게 아니라 엄마가 평상시 교육을 잘 시켰어. 야, 그 무서운 그 칼 갖고 수박을 자르는데 잘 잘라. 물어봤더니 훈련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엄마들이 홈스쿨 한다고, 야, 우리 와이프 처음에 그랬잖아. 나머지 애들은 다 유치원이 놀이방 보내. 너 집중. 50분에 10분에. 저희도 몰랐어요. 나도 몰랐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모든 삶 속에서 아이들이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런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개발해요. 청소하는 거 일주일에 한 번씩 쓰레기 버리게 돼 있어요. 한 해가 우리는. 그걸 해야 돼요. 그래야 아까 우리 딸이 말한 것처럼 뭐가 나온다고요? 용돈을 받아. 그리고 아들은 맨날 대문을 열어. 우리가 시골이다 보니까 무조건 걔가 대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야. 그걸 일주일에 한 번씩. 그다음에 걔는 쓰레기가 아니라 그 유리병이라든지 그런 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버린다, 그렇죠? 재활용. 그게 남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정해놓는단 말이에요. 그게 시스템이에요. 딱 이를 정해야 돼. 또 말했죠.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제일 좋은 시스템이 안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굶고. 그다음에 하면은 용돈을 받고. 이렇게 와이프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보, 당신이 어렵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쉽게 하라고, 쉽게. 그럼 애가 많을수록 뭐가 많다고요? 하인들이 많죠, 하인들. 근데 나쁜 의미의 하인이 아니라 걔네들이 엄마 아빠의 일을 인볼브하면서 도와줄 때 본인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지만 뿌듯해요. 그리고 배우고 엄마 아빠도 굉장히 감사해요. 그 아이들을 여러분 상전으로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홈스쿨하는 요일, 주말, 주일에 대한 어떤 행사, 봉사에 대해서 방향을 정해야 됩니다. 그냥 무대법 막 하기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자기 나름대로 일정에 대한 결정을 다 하셔야 돼요. 교회 봉사는 어디까지 하겠다, 그렇죠? 가능한 가족이 다 같이 봉사하는 건 제일 좋아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커가니까 어떻게 와이프는 했냐면 주일학교, 막내가 주일학교 다닐 때 주일학교 선생님 봉사를 했어요. 또 첫째와 둘째 애들은, 첫째, 둘째가 중학교 다닐 때는 걔네들 중학교 선생님 봉사를 시켰고,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같이 봉사하는 걸 결정하시면 돼요. 나쁘게 말하면 우리나라 교회는 너무 분리돼 있잖아요. 어른 예배 따로, 애들 예배 따로.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엄마 아빠가 애에 맞게 봉사에 들어가시면 돼. 그러니까 중학교 애가 있으면 중학교 선생님이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줘요, 같이. 그러니까 어떤 방향을 정하시면은 훨씬 더 편해요. 편하고 아이들 홈스쿨 할 때 훨씬 자기가 아이들과 계속 관계를 갖고 얘가 만나는 친구를 볼 수 있어요. 제가 잊어먹고 얘기 안 한 것 중에 한 가지가, 홈스쿨 하게 되면은 친구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게 있냐면 친구의 부모님도 알아요. 저는 제 중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 부모님을 잘 몰라요. 아주 친한 애. 한 명은 빼기 모르는데 우리 아이들의 친구의 부모님은 다 알아요. 그거 굉장히 좋은 거더라고요. 그 부모님도 알고 그 부모님의 신앙도 알고 방향도 알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서로 좋죠. 그 서로 엄마 역할을 해줘요. 아빠 역할을 해주니까.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봉사할 때, 섬길 때도 우리 아이들이 하는 거를 같이 인볼브해야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홈스쿨을 통하여 자녀들의 진학과 취업에 대한 계획을 미리 세워야 되더라고요. 우리 한국이 항상 어렵더라고요. 미국은 정말 쉬운 나라예요. 너무 부럽고 그 선조들이 대가를 많이 치른 것 같아요. 진짜 많이 싸웠죠. 홈스쿨을 위해서 그 커리큘럼을 잘 만들어놔가지고 대학 가는데 전혀 문제가 안 돼. 또 미국 학생들은 영어만 잘하면 돼. 한국말 안 해도 돼, 사람들은. 제2 외국어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제2 외국어 해야 되잖아요. 영어는 꼭 해야 되잖아요. 할 수 없이. 긍정적으로 보면 영어는 절대 필요합니다. 어떤 면에서 모든 새로운 학문은 아쉽게도 영어로 써 있어요.
한국말이 아니고 중국말도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영어라는 나라가 통해서 하는 거고요. 우리나라처럼 작은 나라,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거든요. 여러분이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 보면 전체 매출액을 한국에서 몇 프로나 갖고 간다고 생각하세요? 몇 프로? 혹시 여기 아세요? 삼성전자 예. 그러면 찍어보세요. 100% 중에서 몇 프로? 삼성전자가 한국에서 돈 버는 거. 40% 여기. 예. 그러면 삼성전자 망합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5천만 밖에 안 돼, 우리나라가. 7%입니다. 7%. 핸드폰 우리나라가 삼성전자 얼마나 많이 팔겠어요? 전 세계에 팔아야 돼. 테레비 얼마나 많이 팔아요? 7%. 매출의 7%가 한국에서 하고 나머지 93%는 전 세계입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 자동차는 조금 높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헷갈리는 거야. 아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제 전공이 뭐라고요? 전자공학이에요. 공학입니다. 공학. 숫자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해야 돼요. 7%에서 8%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뭘 해야 되죠? 삼성전자 들어가려면? 영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매출이 엄청나니까 전 세계에. 그럴 겁니다. 자, 어쨌든 쉬운데 우리나라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진학과 취업에 대해서 요 다음 강좌할 때 대학에 대한 문제, 특히 대학이 어려워요. 아까 말한 것처럼. 참 우리가 이상하게 좀, 저 대학 교수인데 참 마음이 아픈데 잘못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대학이. 근데 정말 교회가 변화돼서 교회가 새로운 술, 새로운 포도주를 받을 수 있는 부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미국은 했죠. 선조들이 했죠. 이게 많은 기독교 대학들이 만들어졌고요. 또 실제로 해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거기서 나오고 있죠. 나올 때 좋은 열매를 보고 일반 대학들에서도 홈스쿨 아이들, 또 대안학교, 또 처치스쿨 아이들을 받기 시작한 거죠. 우리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진학과 취업에 대한 계획을 미리 잘 짜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홈스쿨을 하기 위해 필요한 유용, 무용, 인프라를 갖춰야 됩니다. 홈스쿨 하게 되면은 대부분 여러분 머릿속에 무슨 생각합니까? 그림을 그리죠. 아, 집에서 식탁방에서 아이들 쪼르륵 앉혀놓고 엄마가 홈스쿨 하는 거 그렇게 그려지잖아요. 그렇죠. 집에서만 그러면 안 되고요. 집에만 하는 게 홈스쿨이 아니니까 학교만 안 가는 것뿐이지 다양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어쨌든 집에서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식당을 뭐 어떻게 좀 바꿔야 되죠? 뭔가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프라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인프라를요. 그죠? 보이지 않는 인프라, 유형, 무형 인프라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걸 찾아야 돼요. 아, 내가 홈스쿨을 어떻게 하면 가장 편하게 할 것인가? 그걸 반드시 찾으면 어렵지가 않아요. 한국은 워낙 잘 돼 있어요. 그 다음에는 홈스쿨 주변에 홈스쿨 네트워크를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 홈스쿨 네트워크에서 오신 분이 있죠. 우리 무슨 모임이죠? 그 몇 가정이 있죠. 강북 모임에 그렇죠? 노원 쪽에서 엄마 계시나요, 아직? 아빠가 오셨네, 그냥. 예, 애들 보고 있는데 그 네트워크 하니까 어떠세요? 재밌으시죠? 아, 엄마만 가니까. 예. 자, 사모님 어떠세요? 예. 서로가 힘이 되죠. 예, 저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초등학교 이하죠. 초등학교. 그러니까 너무 행복해. 예, 그리고 평일날은 엄마끼리 모여 이렇게요. 너무 위로가 돼요. 그리고 엄마들이 갖고 있는 아까 은사가 있어요. 은사를 나눌 수가 있어요. 혼자 하면 힘들잖아요. 우리나라 옛날부터 잘했잖아. 품앗이. 그러면 아이들 봐줄 수도 있고 좋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네트워크를 확인하셔야 돼요. 혼자 힘드세요. 너무 지쳐요. 진짜. 그거를 절대 고려해야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고려되면요. 자기 나름대로 확인하신 다음에 바로 시작하면 되죠. 근데 우리도 학교니까 뭘 만들어야 돼요. 아빠는 학교마다 달라요. 아빠가 대부분 이사장을 하세요. 돈을 벌어서 학교를 운영해야 되니까. 아빠가 이사장 정하고 엄마가 교장 하셔도 되고 거꾸로 하셔도 돼요. 거꾸로. 그것도 괜찮고 뭐. 그래서 학교 이름도 정하셔야 돼요. 아, 무슨 학교를 할 거다. 저희는 학교 이름이 미소랑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약자를 따가지고 앞에 미소랑. 그래서 홈스쿨 학교. 여러분이 국제학교를 하고 싶으면 홈스쿨, 인터내셔널 스쿨 하면 되고 뭐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갖다 붙이면 돼. 그래서 한동안 우리 딸애가 홈스쿨 할 때 사람 자꾸 학교를 물어보니까 야,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해. 다 몰라. 그래서 우리 홈스쿨 국제학교.
그럼 애들이 모르잖아요. 우리 대안학교야. 그럼 돼요. 그 애들한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또 뭐도 입었냐? 교복도 입었어. 교복 그냥 맞추면 돼. 티 비슷한 티 있잖아요. 티 곤색 티 해가지고 스티커 하나 붙이고 그냥 하면 돼. 아무거나. 처음에는 초등학교 이하 아이들은 그게 필요해요. 아니, 중학교 이하 아이들이. 그래서 아파트에서 어떻게 했냐면 아파트 문 열고 나가. 학교 갑니다. 인사하고 어머니 학교 갑니다 하고 나가. 그래서 한 바퀴 삥 돌고 와서 선생님 학교 왔습니다. 거기까지 좋았는데 50분씩 수업하는 바람에 이제 가는 거지. 그렇게 정하시면 돼요. 애들한테는 그런 그 포맷이 필요해요. 어렸을 때는. 중학교 이상은 좀 나아요. 훨씬 나아요. 학교의 학훈, 성경 말씀을 정하시면 돼요, 여러분. 좋잖아요. 좋은 말씀. 그러니까 학교 이름도 말씀으로 정하는 데가 많아요. 저처럼 미소랑 학교도 있고 좋은 씨앗도 있고 뭐 많아요. 학교 이름을 여러분 정하시면 돼요. 교가도 정해서 교가. 찬송가 중에 택해도 되고 아빠가 잘하시면 하나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선언서 그것도 굉장히 필요하더라고요. 선언 하나 만들어 놓고 부모도 사인해. 선언 만들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홈스쿨 학교 증명서 이것도 쉬워요. 그냥 인터넷 들어가면 많거든요. 학교 거 찾아가지고 이렇게 딱 컬러풀하게 복사를 해놓고 액자 멋지게 해서 학교에다 딱 붙이세요. 이렇게 그럼 자기 학교 되는 겁니다. 뭐 기타 특성 홈스쿨 깃발도 좋고 홈스쿨 동물 이름도 정해도 돼요. 아 우리 학교는 어떤 동물을 상징으로 하겠다 그렇게 정하셔도 돼요. 그건 엄마 아빠가 상의하시면서 하시면 좋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어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돼요. 굉장히 동기부여가 돼요. 그럼 아이들이 너무 좋아요. 자, 이렇게 준비사항을 하시고 자 홈스쿨 부모로 갑시다. 이제 제가 항상 말하는데 홈스쿨 시작할 때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아까 우리 와이프라고 얘기했죠. 자 우리 일반적인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왜냐 얘가 좀 있으면 학교를 들어간다. 이제는 학교에 들어가면 나는 자유롭다. 나는 너무 자유로운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학교를 안 보내고 집에서 공부를 시킨다. 엄마가 스트레스 받죠. 여러분 낮에 훌륭한 좋은 레스토랑 가보세요. 쫙 가보면 주로 누가 있어요? 아저씨들이 있어요? 아줌마들이 있어요? 아줌마들은 막 바글바글해. 아빠들은 다 학교 식당, 구내 식당 먹고 있는데 3,000원짜리, 5,000원짜리 짜장면 먹고 있는데 아줌마들은 이렇게 경치 좋은데 쫙 가서 이렇게 엄마들끼리 이렇게 턱턱턱 하면서 야, 이번에는 어떤 학교를 어떤 학원을 보내야 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되고 이렇게 턱턱턱 하시죠. 그러다가 학교를 안 보내면 괴롭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반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그건 맨날 제가 강의할 때 똑같은 얘기인데 두 번째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또 물어봐야 되겠다. 여기 죄송하지만 마이크 쓰시는 옆에 분 홈스쿨 하세요? 만약에 홈스쿨 한다면 본인이 반대하실 거죠? 아닌가? 아닐 것 같고 그러면 그 다음에 누가 반대하실 것 같아요? 남편 빼고 예? 예. 앞에 분이 말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반대하죠. 너 왜 하냐? 근데 할머니 두 분이 반대하는데 특히 반대하는 할머니. 외할머니. 우리 딸 고생스럽게 너. 우리는 그랬어요. 우리 외할머니는 그랬어요. 야, 첫째 딸도 고생하는데 둘째 딸도 고생시키냐? 홈스쿨을 왜 하냐? 그랬어요. 근데 그런 면에서 저희 어머님은 굉장히 깨지신 분이셨어요. 야, 그거 홈스쿨 해봐라. 좋다. 그랬었고 저희 개인적인 얘기인데 또 반대하신 분이 저희 할아버지로 볼 때는 친할아버지. 제가 애 넷을 놓으니까 아버지가 너는 무식하게 교수가 애도 넷씩 놓고 근데 좀 이따가 학교도 안 보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버님. 그러셨어요 아버님이. 그런 아버지가 이제 홈스쿨 하면서 한문 가르치셨거든요. 한자 가르치니까 나중에는 확실한 선생님이 되셨어. 2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정말 좋아하셨어요. 홈스쿨. 아이들하고 놀고 특히 할아버지들은 그 아들들 좋아하잖아요. 우리 아들하고 그렇게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정말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너무 좋아하셨어요. 근데 어쨌든 부모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지나고 보니까 처음에는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쪼여오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내 뒷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꾸. 예? 특히 이제 사춘기 되니까 애들이 아까 우리 딸도 우리 큰딸
뭐 아빠가 제대로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또 우리 아들도 마찬가지 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 아니 엉뚱한 짓 하려다가도 홈스쿨 하는데 우리 아들이 쳐다보고 딸이 쳐다보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임의 아빠들이 술 먹고 그러는 아저씨들이 홈스쿨 시작했어. 뭣도 모르고 와이프 하자고. 그러더니 자꾸 집이 바뀌니까 나중에 선교사로 나갔어. 다 때려치고. 누구 홈스쿨 하시는 분 아실까 누군지. 아빠가 바뀌어야 돼요. 바뀌죠.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제대로 하는 홈스쿨은 바뀌어져요. 맨날 같이 있는데 어떻게 속여? 그 와이프 대할 때도 조심해야죠. 아들이 보고 있는데, 딸도 보고 있는데 싸우더라도 문 다 잠그고 확인 하고 하게 돼요. 더 조심하게 되고 더 무서운 거야. 왜냐하면 우리의 결점 있죠? 결점 없어요? 불완전함 이 죄인이잖아요, 우리요. 있죠. 그러니까 근데 답을 알았어. 우리 딸한테 말한 것처럼 답은 간단해요. 엄마 아빠 쳐다보지 마라. 우린 죄인이다. 하나님만 쳐다보다 나도 못한다 하고 시인하면 돼요. 그렇게 시인하고 홈스쿨 하면 어렵지가 않아요. 우리도 실수하니까. 우리가 실수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는 거다. 너가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도록 해라. 이게 바로 결점과 불완전함을 완전히 드러나요. 정말 괴로워. 너무나 같이 있으니까 아주 괴롭죠. 근데 거꾸로 이것이 우리가 부모들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품으로 성화됩니다. 홈스쿨 하면 다 그래요. 이거 홈스쿨이 아니야. 부모 스쿨이지. 아이들 때문에 우리가 성화돼요. 변할 수밖에 없어요. 변하지 않으면 이중 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아주 괴로워요. 뭐 이런 말은 죄송하지만 옛날에 목사님들 보면 자녀들이 다 삐딱하게 나가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다르니까. 근데 저희는 밖에도 애들이 따라 나오지 집에서 따라 나오지. 아유 뭐 쉽지 않죠? 근데 그게 은혜가 됩니다. 시간이 처음에는 힘들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품이 바뀝니다. 인대도 바뀌고. 아까 그랬잖아요. 아이들을 가르칠 때 쉽지 않죠. 막 손이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급하게. 근데 그걸 한 몇 년 해보세요. 요령이 생겨가지고 성품이 바뀌어. 연단 속에서 인내가 생겨. 이 정도는 뭐 잘 버텨. 꽉 참는 것도 훈련이 돼 있어요. 처음에 못해요. 홈스쿨 하면 정말 힘들어요. 근데 성품이 바뀌게 되고 바뀌어야 됩니다. 엄청나게 바뀝니다. 특히 아빠들이 바뀝니다. 자, 아빠의 역할. 저는 홈스쿨의 핵심은 아빠라고 그럽니다. 아빠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홈스쿨을 하겠다고 오는 가정이 엄마하고 애들만 와요. 그럼 제가 죄송하지만 아빠를 모시고 오라고 그래요. 아빠가 안 오면 시작하지 말라고 그래요. 아빠가 반대하는 거 첫째 하지도 말고 그다음에 아빠가 이해 못하고 아빠가 이사장이 안 되고 안 오면 오지 마시라고 그래요. 대표적으로 제일 힘든 분이 누구냐면 교육 목사님, 교육 전도사님이 힘들어. 사모님만 데려오시거든. 제일 바쁘잖아요. 그럼 제가 그러지. 그러면 죄송하지만 목사님이 인볼브 안 되면 홈스쿨 하지 마시라고 그래요. 선교사님도 똑같아요. 사모님한테 맡기고 나는 선교한다? 그건 아니에요. 거꾸로 아빠가 우리는 그래요. 엄마는 집에서 좀 쉬라고 그래요. 홈스쿨 하는 사람들은. 힘들잖아. 집에서 푹 쉬고 모일 때는 아빠가 애들 데리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아빠가 그 시간 하루 종일 보내고 아빠의 리더십도 보이고. 홈스쿨의 핵심은 아빠예요, 아빠. 그럼 아빠가 애들 다 데려다닐 수 있어요. 그거 굉장히 여기 뭐 아빠가 선교지로 가면 막 애들 데려다닌다 그러시잖아요. 그거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꼭 하셔야 돼. 그럼 애들이 아빠 모습을 보고요. 그다음에 너무 재밌는 건 뭐냐? 아빠가 혼자 가서 이렇게 선교지 가서 막 설교하는 거랑 아들이 옆에서 설교하잖아요. 그럼 아빠가 더 열심히 하는 척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선교지 가서 하는데 우리 아들이 보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막 오버하지. 왜냐? 아빠로서 뭔가 보여야 되니까. 제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수업을 아까 우리 아들이 저한테 공부를 하고 오잖아요. 이제 제가 대학원에 들어왔으니까 자기가 그런 거예요. TA를 티칭 저를 도와주고 있어요. 똑같은 반이 두 번이에요. 수요일 날 있고 목요일 날 수업이 있어요.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학생들이 이제 조교들이 발표를 시키거든요. 이렇게
이제 제 아들도 발표를 당연히 하죠. 그럼 제가 수요일 날은 조교가 중국 학생이에요. 중국 학생. 제 수업은 다 영어로 하니까. 근데 그 친구가 발표하고 제가 강의할 때랑 우리 아들이 발표하고 강의할 때 비교해 보면요. 제가 우리 아들 강의할 때 더 열심히, 더 재미있게, 더 막 크하게 해요. 왜 그러겠어요? 네? 아빠로서 뭔가를 보여야 될 거 아니야. 뒤통수를 보고 있으니까. 물론 수요일 날 강의하는 것도 열심히 하지만 목요일 날은 기분이 좋을 때 언젠가 기분 좋은데 강의를 하는데 뒤에 아들의 조교가 지가 먼저 발표하고 뒤에 앉아 있다가 내가 막 강의하는 모습을 보고 웃어. 그러면 기분이 좋죠, 제가. 그럼 강의를 제대로 했구나. 그런 느낌도 있어요. 또 학부 수업을 제가 1학년 다닐 때 제가 1학년 원래 안 가르치거든요. 저도 이제 고참이라서 3학년, 4학년만 가르치는데 걔가 1학년이니까 내가 1학년 또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자원해가지고 1학년 강의 들어갔어. 내가 실수했어, 실수. 1학년 강의가 쉬울 줄 알았더니 아들이 있으니까 2배로 힘들더라고. 강의 준비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보여야 되니까. 그 다음에 막 웃겨야 될 거 아니야. 1학년들 얼마나 자. 대부분 자 1학년들은. 여러분들은 안 주무시고 1학년은 안 주시네. 1학년들은 잔단 말이에요. 5분마다 웃겨야 돼. 5분마다 웃겨야 돼 1학년들은. 괴로워. 그래서 끝난 다음에 물어보죠. 어떤 친구들이 아빠 강의 재밌다고. 그럼 좀 위로가 되죠, 제가. 물론 강의할 때 걔가 아들이고 내가 교수란 말은 끝까지 안 하고 했죠.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진짜 홈스쿨 하면 아들이 자녀가 바뀌는 게 아니라 누가 바뀌어요? 아빠가 바뀌고 엄마가 바뀌어요. 특히 아빠가 잘 바뀌게 돼요. 아빠가 신앙이 없으면 홈스쿨 하세요, 그냥. 신앙이 확 생길 수도 있어. 물론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말이 이런 것 같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한다는 거. 성경 말씀에도 있잖아요. 항상 말씀이 선생님한테 아비가 없다. 아비. 선생은 많죠? 얼마나 많습니까? 선생님, 세상의 선생. 진짜 아비.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 보고 난 널 위해 죽을 준비가 돼 있다 그래요. 항상. 진짜 그건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우리가 배울 때 어떻게 배웠습니까? 옛날 교육에는 선생님 보면은 90도 인사를 있죠. 맞아요, 그건. 탈무드도 이렇게 말해요. 선생이 물이 떠내려가면 부모를 버리고 선생을 건져라. 저는 반대예요. 우리 아들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너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 말을 들어라. 그래요. 학교 선생님이 널 위해 죽을 수 있어? 있어요? 대단한 분이지, 선생님 죽으면. 없죠. 죄송하지만 목사님이 널 위해 죽을 수 있어? 그래요. 있어요? 목사님 아들이면 죽을 수 있지 모르겠지만. 없죠. 나는 널 위해서 죽을 수 있다 그래. 그런 간증을 우리 아들이 들으면 어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렇게 말하면서 죽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아버지가 변해요. 진짜 죽을 수 있어요, 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홈스쿨 하면서 진짜 쌓여온 거야. 계속 관계가. 그런 감사함이 항상 넘치더라고요. 아버지가 변화돼야 됩니다. 근데 아버지가 죽을 수 있는데 바쁘다고 우리 홈스쿨 모임 엄마 하는데 안 가잖아요? 갈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죽을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 쉽지 않죠? 아빠도 쉽지 않아요. 굉장히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바쁘죠, 일들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내가 우리 자녀들 위해 죽을 수 있는데 왜 못 내려놔요? 내려놓을 수 있어요. 바뀌어요. 그러니까 홈스쿨 하면서 저는 거꾸로 말합니다. 이 홈스쿨이 부모님을 변화시키고 그다음에 이것이 결국은 모든 가정이 탄탄해질 수 있을 수도 있는 확실한 거다 생각하면. 아버지 변화 진짜 저희가 보기엔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자꾸 아버님 제가 와이프 얘기는 제가 많이 못하겠지만 아버지 엄마보다 아버지 왜 이렇게 강조하냐? 우리는 그렇게 배운 적이 없어.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한테 배운 적이 없어요. 그렇죠? 특히 아버지도 그러시죠? 아버지가 진짜 바쁘셨잖아요. 우리나라가 짧은 시간에 이렇게 확 성장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돌볼 시간이 없었어요. 또 한국이 유교 문화다 보니까 아버지 중심 문화지 가족 중심이 아니었고. 지금은 많이 바뀌었죠. 그래도 바빠. 아버지들이. 아버지가 돌이켜야 돼. 근데 저는 그랬어요. 아버지 내가 존경하지만 아버지의 걸 끊겠다고. 이렇게 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겠다. 그런 모습이 될 때
자식들이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아버지 변화가 필요합니다. 어머니의 역할, 사실 뭐 많은 일을 엄마가 하죠. 저 시간을 엄마가 투자를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관리하는 관리자로 엄마의 좋은 멘토의 역할을 지혜롭게 감당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엄마의 역할 정말 항상 말하지만 감사하죠. 와이프한테 너무 감사하고,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신앙의 안내자가 되어야 됩니다. 엄마가 착각하셔가지고 우리 아이를 영재 교육을 시키겠다, 홈스쿨하면 안 돼요. 우선순위에서 절대로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신앙의 안내자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고, 또 교육자 역할을 해야 돼요. 모든 부분에서 교육자 역할. 다 가르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뭐 우리 아이들 가르칠 때 자기가 배우고 싶은 거는 나눠서, 워낙 우리나라 강의가 잘 돼 있으니까 골고루 이렇게, 그렇지만 보셔야 되는 거야. 우리 아이들이 어디까지 가고 있는가는 볼 교육자 역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번 책에도 얘기했는데, 육적인 건강을 책임지는 영양보건사의 역할. 어떤 홈스쿨은 그래요. 가르치다가 너무 공부할 게 많아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샌드위치, 점심은 라면, 저녁은 짜장면 배달.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정말 홈스쿨 하는 아이들이 전반적으로 학교 다니는 아이들보다 건강이 좋아요. 미국에서는 통계로 보면은 먹는 것 자체가 집에 있으니까 건강식품을 먹을 수 있고요, 여유가 있단 말이에요. 훨씬 좋은데 홈스쿨이 잘못돼가지고 막 시간에 쫓긴다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또 물론 여러분이 너무 바쁠 땐 시켜도 돼요. 시켜서 적합한 거 시키면 되고, 한국이 또 세계적인 배달 민족 아닙니까? 배달 민족. 한국의 이 배달 민족 얼마나 뛰어나요. 제가 미국 가 보니까 시킬 게 하나도 없어. 하나 있다. 피자 되죠, 피자. 피자 말고는 안 되죠, 미국에. 가끔 또 되나요? 중국 음식은 전화하고 중국 음식 준비해 주세요 한 다음에 내가 픽업하러 가야 돼요. 피자 하나만 돼. 한국은 다 되죠. 족발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안 되는 게 없지 않나? 요즘엔 바닷가도 배달해 주던데, 바닷가. 그다음에 우리 학생들은 웃긴 게 대학 축제 기간 동안에 짜장면 배달 시켜 먹더라고. 축제하는 도중에 이렇게. 한국이 홈스쿨하기 제일 좋아, 엄마들. 정 바쁘면 좋은 거 배달 시키면 되잖아요, 급할 때는. 아니면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아이들이 같이 요리를 해요. 같이. 특히 막내는 아주 잘해요. 첫째도 다 잘해. 남자애도 당연히 잘해. 같이 요리해서 같이 만들어요. 당연히 이렇게 안 하는 놈은 그 다음에 설거지. 그런 식으로 나눠서 합니다. 그 세 번째, 엄마의 영향. 요 세 가지만 엄마가 착실히 해도 되고요. 자, 홈스쿨, 다양한 홈스쿨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홈스쿨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바로 이제 집에서만 한다고 꿈을 꿔요. 그렇죠? 집에서 혼자 다 한다. 그러니까 뭐가 되죠? 고립이라는 생각해, 고립. 그렇죠? 절대로 고립되면 안 됩니다, 홈스쿨은. 고립되면 위험해요. 우리가 사회성이 더 좋아지려고 홈스쿨을 했는데 거꾸로 고립되면 어떻게 되죠? 사회성 아주 심각하죠. 두 번째는 사회적 상호작용이 없어요. 근데 맨날 엄마만 쳐다봐. 그쵸? 자기만 쳐다봐. 물론 애를 한 10쯤 나면은 좀 낫겠네. 그냥 나눠가지고. 미국의 홈스쿨러들이 평균 애가 5명입니다. 거기는. 7, 8명 되는 집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가능한 시골로 살아. 농사도 짓고 목장도 하고 동물도 키우고 아주 그렇게 많이 합니다. 어떻든 그 안에 혼자 하는 홈스쿨 위험하죠. 상호작용이 감소되고 적절하지 않다는 느낌이 오죠. 너무, 그렇죠? 서로 간에 네트워크가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스트레스가 증가돼요. 엄마가 다 해야 돼. 집에서 다 해야 돼. 그러면 힘들어. 코암 모임이라든지 그런 모임 가면 그때 실수가 있잖아요. 굉장히 지치죠, 엄마가. 스트레스 증가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시야가 좁아집니다. 맨날 보는 것만 보니까 시야가 좁아지죠. 굉장히 위험하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우리가 증거할 기회가 없어. 복음을 증거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홈스쿨 하면서 우리만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가 사회에 다른 네트워크를 통해서 나가서 서로 협력하고 그로 말미암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길로 가야지. 그런 증거할 기회가 감소되는 거죠. 절대 혼자 하는 홈스쿨은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되고요. 복합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기 집에 맞게.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국은 참 부럽죠. 지원 기관이 잘 돼 있어요. 보신 것처럼
미국에는 홈스쿨 지원 기관이 출판사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교재도 만들면서 이런 뭐 여러 가지 이후에 말하겠지만 여러 가지 지원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홈스쿨 가정이 거기에 등록되면은 그 프로그램만 착실하게 따라가면은 쉽게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겁니다. 아주 부럽게 돼 있고요. 한국은 아직 정부가 인정하는 지원 기관은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기관에서 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수업을 다 하게 되면은 대학교 들어갈 때 100% 인정을 받습니다. 거기는요. 근데 한국은 저런 지원 기관은 없고 인정을 받으려면은 검정고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검정고시 안 봐도 돼요. 미국도 검정고시는 있습니다. 미국도 검정고시가 있어요. 근데 저기 들어가 있는 이런 데는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고 이 프로그램을 다 해서 점수가 나온 데는 바로 100% 인정을 받습니다. 정부가. 우리나라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기독교 홈스쿨 협회 내에서 지원기관과 연관에 후원하려고 계속 계획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원하는 거는 교회가 중심이 돼서 좀 해봐라. 지구촌 교회가 지금 한 80가정이 모여서 하고 있는 지원기관이 되는데 물론 정부한테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래도 교회가 중심이 되니까 안정적인 거예요. 온누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더 좋은 거는 선교사님들 나갈 때마다 환자 때문에 힘들잖아요. 여기서 부모교육 훈련받고 홈스쿨 가치관을 받고 아이들이 돼서 나가면 여기서는 허브 역할을 하고 지원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선교사님들 가정이든 제일 중요한 게 교회 중심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항상 개인 중심이 돼가지고는 위험해요. 그거는. 그다음에 협력 모임을 함께하는 홈스쿨.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코업이라고 그러죠. 코오퍼레이션이라고 그래서 홈스쿨하는 가정끼리 이렇게 지역별로 네트워크를 각자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바로 개인들의 탈진할 위험성이 많죠. 항상 힘들어서 굉장히 지쳐버리거든요. 그때 협력 모임을 통해서 그 서로 간에 공유하고 시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필요한 거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부모와 자녀의 고등학교 애를 데리는 사람이 초등학교 모임에 갈 수 없잖아요. 너무 어린 데는. 그러니까 그 협력 네트워크에 필요한 요구 사항에 맞춰서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네트워크에서 리더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방향성이 잘못되면은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홈스쿨의 장점 중에 하나는 학교는 들어가면 나오기가 어렵죠. 여기는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모임에. 그래서 그 모임에 대해서 굉장히 협회에서도 이제는 네트워크를 확인하고 네트워크의 지도자를 확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 말미암아. 자, 성경적으로 홈스쿨에 극복할 부분들이 있어요. 홈스쿨의 장점이 부모의 책임과 권한이 다 주어진 게 장점이 되죠. 맞죠? 장점이 됩니다. 단점은 또 뭐가 되죠? 부모의 영향력이 너무 강하죠. 너무 의존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신앙을 제대로 갖고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나가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방향성을 잘못 갖게 되면은 위험한 거죠. 최근에 지금 별로 안 좋은 사건들이 많이 있죠. 아동학대, 자녀폭력.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랬어요. 나는 홈스쿨을 하기 때문에 학교를 안 보냈다고. 아주 홈스쿨 안 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하고 나니까 홈스쿨에 대한 이미지가 망가지고 있는 거죠. 홈스쿨이라고 무조건 부모의 의존도거든요. 부모가 잘못되면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도 교회 중심, 나라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홈스쿨 하시는 분들이 속해 있는 그런 기관에 나라에서 검증하고 확인하는 작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법적 규정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을 다 끝내야 돼요. 근데 어떤 분에서는 지나치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검정고시를 아무것도 안 끝내는 방임이라는 그런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 리스크도 좀 고려해야 됩니다. 위험성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또 부모의 영향력, 뭐 좋게 말하면 좋을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운동을 너무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다 운동 쪽으로 많이 가요. 그것도 운동선수로 키우지는 않지만 저희 방향성은 건강이 우선순위고 물론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두 번째는 운동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부모의 영향력에 따라서 의존도에 따라서 바뀐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체계적인 교육관리 시스템이 부족하죠. 엄마들이 지금은 이제 교회에서 지원하고 그런 도움을 주면은 좀 쉬워지는데 엄마들끼리 하다 보니까 아니면 자기들끼리 하다 보면은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이 부재해요.
근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만들 수도 있고 도움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교육 경영 능력도 필요하고요. 또 부모 교육에 대한 부재. 이렇게 부모님들이 하더라도 잘 모르잖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하고요. 홈스쿨링 가정 간의 협동심이 필요해요. 단독을 하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이런 협동심을 갖추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약점을 알고 이 약점을 극복할 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항상 말하고 있지만 스마트폰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부분 내 나이에 따라서 답이 다 다르던데. 우리 여기 권사님 스마트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오케이. 조금 젊으신 분은 스마트폰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이거 반대네 여기는. 여기는죠. 자 스마트폰 좋다 손 들어보세요. 나한테 좋다. 자 좋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우리 아이들한테 스마트폰 나쁘다? 좋습니다. 예, 여러분 식칼도 마찬가지잖아요. 강도가 들면은 무서운 칼이고 요리사가 들면은 아주 좋은 칼이죠. 무조건 나쁜 거 아닙니다. 제가 스마트폰 개발하는 사람인데 삼성전자 스마트폰 많이 제가 개발해서 했는데 똑같아요. 용도에 따라서. 그렇죠? 저한테는 스마트폰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 모든 논문이 다 들어가 있고 우리 학생들 관리 다 하고 홈스쿨 네트워크 다 하고 그다음에 여기 엄청난 세계적인 지식을 통해서 보죠. 근데 어떤 분은 맨날 게임만 해. 엄청 나쁜 거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홈스쿨 어떻다고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스마트폰은 똑같아요. 저 재정군이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스마트폰 나는 생각해요. 옛날에 임금, 대통령이 아무리 임금이 있어도 스마트폰 못 구했어요. 구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엄청 좋은 거죠. 수천억을 줘도 못 구했어요. 100년 전에는. 지금이 있는 거예요. 지금이 있단 말이에요. 홈스쿨도 옛날엔 꿈도 못 꿨어요. 지금이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쓰느냐가 중요하죠. 어떻게 쓰느냐. 스마트폰 저는 진짜 좋아요. 이거 갖고. 진짜 좋습니다. 잘한 건 아니지만 저는 스마트폰 통해서 모든 그러니까 어디가 있 유비쿼터스라고 그러죠. 어디가 있더라도 다 네트워크가 돼요. 그러니까 뭐 제가 아까 말씀 단기 선교 2주 갔다 와도 우리 학생들은 다 열심히 논문 쓰고 있어. 왜냐면 그거 통해 가지고 하루에 10,000원 주고 맨날 관리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옛날에 그랬거든요. 교수님이 가까이 살면 애들이 싫어해. 교수님이 멀리 살아야 돼. 지금은 거리랑 관계 없어요. 그다음 스마트폰 한 대만 있으면 다 되고 걔들이 또 카톡 시키면 카톡은 답장을 했나는 데 나오잖아요. 그건 엄마 답장도 안 해? 애들이 도망갈 공항이 없어. 만날 필요가 없어요. 저도 좋아. 홈스쿨 아빠로서 최고예요. 아주 일하기. 정말 편해요. 하나님 은혜 덕분에 그렇게 항상 말하지만 감사도 많이 돼요. 지혜 주시는 거. 홈스쿨 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가 필요하니까. 결론만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인데 스마트한 홈스쿨. 그렇죠? 스마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스마트한 부모 돼야 되고요. 스마트한 시스템 구축해야 되고 특히 자체 시스템, 자기네 홈스쿨 장점. 스마트 홈스쿨 네트워크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정말 좋고 안전한데 네트워크를 가져야 돼요. 저는 온누리 교회에서 이 모임을 한다니까 너무 좋은 거야. 여기는 어때요? 확실하잖아. 모든 게 다 확실해. 여기는 시설이 너무 좋아. 나는 속으로 이거 학교 차려도 되겠다. 여기다 홈스쿨, 처치스쿨 너무 좋아. 네트워크 좋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지 이상한 데 막 쫓아다니면 안 돼요. 이제 홈스쿨의 숫자가 늘다 보면 이상한 데가 생기기 시작할 수도 있어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한 네트워크 그러면 빠르죠. 그러기 위해서는 스마트한 신앙적인 삶. 아까 시스템 80% 멘토 20%한 건 엄마들을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엄마가 지치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시스템으로 80%는 돌아가고 어머니가 20%만 멘토하게 돼요. 지금은요 시대가 바뀌어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시대가 아니에요. 학생 스스로가 공부하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 학생 스스로가 공부해요. 아까 언스쿨링이라는 컨셉이 지금 많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홈스쿨 하시는 분들이 조금만 배우면 언스쿨링 식으로 아이들이 스스로 하고 우리는 시스템적으로 하고 멘토만 해줄 수 있으면 아주 좋습니다. 뭐 시간이 없어서 제가 끝내야 될 것 같은데요. 3시까지인가요? 다 끝내죠. 예, 그러면 이거 마무리하겠습니다. 얘가 뭐냐면 코업을 열심히 할 수 있는 부모님들이 다 같이 코업하는
미어캣입니다. 미어캣. 그래서 우리 홈스쿨 가정들도 이렇게 미어캣처럼 서로 코앞에서 좋은 결과 나오기를 바랍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 10분 쉬시고요. 3시 5분에 정각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그 중요한데 시간을 너무 헷갈리지.